안녕하세요. 정상조입니다. 지난주에는 상표의 개념, 그리고 상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상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문자 상표, 기호 상표, 도형 상표, 색채 상표, 캐릭터 상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표의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상표의 개념 가운데 식별력, 다시 말씀드리면 상표의 개념이 상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는, 식별을 해주는 그런 표지라고 개념 정의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개념 정의의 연장선상에서 식별하는 것이 상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별력이 당연한 등록 요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등록 요건은 식별력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고, 그 식별력을 어떠한 요건으로 구체화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식별력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상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표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도표를 보시고 조금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가운데는 코닥처럼 그 상품과 전혀 무관한 문자를 상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조어 상표가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무관한 문자나 도형을 만들어서 상표로 채택한 경우 이것을 조어 상표라고 합니다. 이 조어 상표는 상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초창기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명성의 시각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의 시각에서 보면 그 상표는 상품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상표이기 때문에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는 아주 훌륭한 식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별력의 크기와 저명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의 저명성은 낮지만 새로 만든 조어 상표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의 식별력은 아주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임의 상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컴퓨터와 애플은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러나 애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를 그 컴퓨터와 연관지어서 상표로 쓰겠다, 임의적으로 채택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코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명사를 상표로 만든 것이고, 애플은 이미 존재하는 보통 명사를 상품의 출처 표시로 임의적으로 채택했다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 상표는 조어 상표와 마찬가지로 그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저명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품과 무관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상품의 출처 표시라고 하는 그 표시 식별 능력, 이것은 아주 뛰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어 상표와 임의 상표는 초창기에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는 힘이 들지만 그 출처 표시로서의 식별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훌륭한 식별력을 가진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애매모호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표가 암시적 상표가 되겠습니다. 암시적 상표는 보통 명사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그 상품의 성능이나 출처, 상품의 산지, 상품의 효능 등을 암시하는 그러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핸디라든지 프루트라든지 이 보통 명사의 일부 스펠링을
바꿔서 그 보통 명사의 뜻을 넌지시 암시함으로써 그 상품의 내용이나 성질, 성능, 효능, 품질을 암시하는 그러한 상표가 암시적 상표가 되겠습니다. 암시적 상표는 보통 명사나 관용 명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품에 채택을 해서 사용하는 순간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은 최소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이 암시적 상표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주어상표, 임의상표, 이 암시적 상표는 상표법의 시각에서 보면 모두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그 기업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순간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관용 명칭 또는 상품을 설명하는 명칭 이런 것들은 그 특정인이 그 보통 명칭이나 상품을 설명하는 명칭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 상표와 보통 명칭, 관용 명칭이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니컬하다라는 의미의 기술적 명칭이 아니고 그 상품을 설명한다, describe한다. describe의 형용사 descriptive 마크가 기술적 상표가 되겠습니다. 기술하고 설명하는 상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내용이나 성질, 효능, 품질, 산지 등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 또는 아주 우수한 또는 그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주는 원산지 등등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게 한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경쟁 업체가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경쟁 제한을 초래하고 이러한 경쟁 제한을 초래하는 행위를 상표 등록을 통해서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표 가운데 기술적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 상표는 그 상품을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 상품의 출처, 그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상품을 누가 공급하는지라고 하는 출처를 식별하게 해주는 식별력은 없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 상품의 보통 명칭 또는 관용 명칭도 상표로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명칭이나 관용 명칭은 누구든지 일반인이나 경쟁업체나 모두 그 상품의 보통 명칭, 관용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보통 명칭 관용 표장으로 아스피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수의 명칭 등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그 상품의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면 식별력이 없고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다. 또는 등록이 되어 있던 것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칭의 경우에 앞에서 아스피린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상표로는 호마이카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호마이카는 70년대에 식탁의 소재로 쓴 합판, 고급 합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합판을 호마이카라는 상표로 판매를 했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 가구로 구입을 해서 사용했고 따라서 호마이카가 그러한 합판의 관용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래 상표로 등록되어 있던 호마이카라고 하는 명칭이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상표로서 인식되지 못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이 모두 식탁의 소재다, 합한 형태의 식탁이다 라고 관용 명칭화 되면서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면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록은 무효다라고 판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를 들면 레드 산드라라고 하는 장미, 이것도 그 장미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의 상표였습니다만 장미업계의 관용 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인단도 구중 청량제로 널리 알려지면서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용 명칭화되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는 순간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농심의 새우깡을 보면 새우와 깡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우라는 것은 보통 명칭이고 깡이라고 하는 것은 과자를 뜻하는 관용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우라고 하는 보통 명칭과 깡이라고 하는 관용 명칭이 합쳐졌을 때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느냐? 보통 명칭도 등록할 수 없고 관용 명칭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별력이 새로 생기지 않는 한 보통 명칭과 관용 명칭의 결합만으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명칭이라 할지라도 결합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특정 기업의 과자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특정 기업의 출처 표시로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는 때에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상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상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상품의 효능이나 성능, 산지, 우수성 등을 설명하는 그러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적 표장은 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쟁 업체들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그 상품을 설명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고 따라서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 상표에는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리눅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상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